시니어들의 금융 라이프를 디자인해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갑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셨죠? 예, 뭐 가을이라서 네. 더 바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금융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금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이요. 예, 금, 예, 골드. 예, 골드. 네. 예, 지금 금한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제가 찾아봤을 때는 40만 원은 넘었고 50만 원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돌반지 한 돈을 사려면은요, 네. 50만 원을 호가합니다. 와, 한도네요. 예, 한 돈에 엄청 올랐죠? 그러네요. 예, 금값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네네. 예. 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제 금값은 최근에 온수당 2,700달러를 웃돌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와, 연초만 해도 금값이 온수당 2,000달러 내였는데요. 원래는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국내 금값을 알아보면은 KRX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g당 금값은 연초에 86,000원 내외였는데 네. 지금은 12만 원 내로 거래를 되고 있습니다. 86,000원대였는데 12만 원 내외. 예,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예. 금은 이제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통상 금값은 금리가 낮아질 때 달러의 대체 투자처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달러 자산은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금은 금리 인하 시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의 패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네. 또 그 때문에 금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과 중동 리스크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주가가 떨어질 때 또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을 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골드바 같은 거 예, 이렇게 예. 좀 사신다고 홈쇼핑 이런 데서도 가끔 판매하는 게 예, 보이기도 예.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은행 예금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앱으로 간단하게 네. 사고 팔 수도 있고 가입하는 게 가능한데 예. 그러면 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금은방 가서 금을 사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금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쉽게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금은방에서 금반지나 목걸이, 골드바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골드바는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10g이나 100g, 1kg 단위로 살 수가 있는데요. 그 자금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골드바를 많이 사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금 거래할 때 금은방에서 판매 수수료가 5%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 현물을 인수하면은 부가세 10%를 또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금을 디자인 세공하면 또 세공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도로 15% 이상 금값보다가 추가 비용이 부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은행에서 골드뱅킹으로 가입하고 금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골드뱅킹은 실물 거래 없이 자유롭게 이제 금을 투자할 수 있고 또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드뱅킹은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금 거래할 때 0.01g씩 아주 소액으로도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라 하면은 네. 금 계좌를 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듯이 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그러네요. 15.4% 세금을 내야 되고요. 네. 또 금을 사고 팔 때 1%씩 수수료가 붙게 되거든요. 1%. 예. 네. 그리고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드뱅킹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국제 금 시장에서 금을
매입하기 때문에 음. 그 환율 리스크가 있고요. 또 그 이자나 배당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또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은행 상품이지만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5천만 원 예, 예. 이내 보호가 되고 하잖아요. 예, 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예. 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유념을 하셔야겠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 통장을 해지할 때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면 되고요. 네. 실물이 필요할 때는 실물로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도 실물 인출할 때는 항상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외에도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밖에도 이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ETF, 금 상장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 ETF는 주식처럼 증권 시장에서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 현물 ETF인데요. 네. 또 ETF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어가지고 국제 금 지수에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나 금광이나 금을 투자하는 금을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기초자산 가격을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투자, 네. 그리고 이제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 인버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더 나는 구조죠. 네. 인버스 투자는. 또 금 ETF는 다른 ETF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어야 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됩니다. 네, 이런 네. 뭐 소득세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퍼센트를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수수료를 줄이면서 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그 한국거래소 KRS 시장에서 네. 금을 매매하면 되거든요. KRS 금 현물 투자시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오. 또 필요할 때는 금 실물 인출이 가능하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좋네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저렴하게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절차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에 KRS 금 시장에 접속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을 매매하면 되는데 세제 혜택과 가격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0.3% 정도로 하니까 금통장 골드뱅킹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g 이상이면은 금을 현물로도 찾을 수 있는데 네. 이때 부가세는 10% 부과가 됩니다. 역시 현물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현물 할 때 외에는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금 계좌를 개설해서 1g 단위로 금을 오. 실시간으로 사면 팔면 되거든요. 네. 지금 1g 단위로 하면 현재 한 1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KRS 금 현물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언제든지 매매하면 되고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 공정 가격으로 매매하고 또 매매 차익의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 방법도 괜찮네요. 예. 네. 자, 근데 이제 금값이 지금 뭐 한 50만 원 정도 예.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제 금값은 뭐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랐습니다. 금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려고 사기보다는 한 10년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 용도로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 요즘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금으로 외화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또 달러가 기축통화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지위가 상실할 것이라는 염려 또 이런 관점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금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미국 국채와 금이 경쟁하는 상황인데 네.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금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안전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예. 그렇죠. 은행이나 이런 데 투자하기가 예, 예. 그렇다면은 그 돈은 어떤 자금들이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예, 구조가 예. 되겠네요. 그럼 또 네. 가격이 오르고.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송가폰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죠. 김세환의 목장길 따라. 목장길 따라 밤길 가니라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목장길 따라 밤길 가니라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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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스타라 뿜빠 스타라 뿜빠 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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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스타라 뿜빠 뿜뿜뿜 수군저 올때 두견 세우라 내 사랑 고백하기 좋았네 수군저 올때 두견 세우라 내 사랑 고백하기 좋았네 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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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스타라 뿜빠 스타라 뿜빠 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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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스타라 뿜빠 뿜뿜뿜 우수한 별이 반짝였으나 내 맘의 사랑 더욱더 빛나 무수한 별이 반짝였으나 내 맘의 사랑 더욱더 빛나 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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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스타라 뿜빠 스타라 뿜빠 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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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스타라 뿜빠 뿜뿜뿜 KBS 불교방송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전문가 송가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금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한 가지 이렇게 몰아서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배분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지나치게 너무 안전하게 운영하다 보면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그렇다고 너무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안전 자산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되 또 일부는 적정 비율의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자산은 물가 상승률을 보존해주고 높은 기대 수익률로 노후 자금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노후 투자라는 게 아무래도 젊었을 때 세대별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 노후의 자산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자산 배분을 잘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주식 등 위험 자산에 좀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 위주로 많이 투자하는 그렇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고 네. 나머지 수치만큼 투자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라면 아직 시간이라는 기회가 많고 또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한 70% 이상을 주식 펀드 등 투자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젊은 시대로 뭐 청년 우대 저축이나 주택 청약 저축, 그렇죠. ISA, IRP를 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반대로 나이가 70세다 그러면은 70% 이상은 예금 채권 등으로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30% 이내에서 투자 자산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한번 잘못되면은 다시 되돌리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1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고 자산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그러면은 그 현금,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은 전체 자산의 70% 이상으로 운영하고 네. 50% 이내에서 주식이나 펀드 등 그 투자 자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별로 나이에 따라서 예, 예. 안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 조금 더 투자 목적으로 할 것이냐를 조금 고려를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전자산은 그렇고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 원칙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코어 앤 새틀라이트 전략, 즉 이제 은퇴 자산을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전략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 코어 자산, 즉 핵심 자산은 안정적이고 중요한 자산.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그다음에 그 채권, 그리고 이제 우량 인덱스 펀드나 ETF, 금, 골드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위성 자산은 주식이나 액티브 펀드 등으로 투자 자산으로 운영을 하여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틀라이트 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위험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노후에는 그러니까 코어 자산을 70에서 90%를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거 위주로. 그 위성 자산은 10에서 30%로 운영하는데, 이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 자산을 처음 불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잘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산 투자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 금과 달러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반대되는 성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주식이 떨어지면은 채권이 대체로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가격이 떨어질 때 금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고 또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금 아니면 뭐 예. 부동산 이렇게 좀 예.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가장 최선인가? 뭔가 자금이 돈이 좀 예. 묶이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는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 특히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동산 상승기에 살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요. 목돈 모으면 무조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노후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년에 2.5% 내외잖아요. 그래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또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한 60% 이상이라면은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노후로 갈수록 현금 자산, 금융 자산 그러니까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은 네. 가난한 부동산 부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부동산이라도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꾸준히 확보된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 잔수도 괜찮겠죠. 그러나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예금은 인플레이션에 아주 취약한 자산이거든요. 네. 금리도 2, 3% 내외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이 고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금으로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가지고 실질적인 자산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주식과 채권, 리츠, 금, ETF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노후에는 또 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현금을 꾸준히 유입되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면 우량 배당주, 그다음 우량 채권,
리츠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은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보유 자산을 그 연금 형태로 전환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렇죠. 즉시연금, 종신연금, 주택연금 등 자산을 연금화하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매월 생활비를 연금으로 80% 이상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유 중인 예금이나 부동산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여서 일시납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현금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